자, 이렇게 지금 그 수비 라인은 우리가 이제 4백이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중앙에 아까 가운데 섰잖아요. 이 우리가 공격을 하다 수비를 당할 때 이 업사이드를 컨트롤하는 그 중앙 수비 라인을 양쪽 풀백들이 좀 눈여겨봐야 돼요. 볼이 이쪽에서 놀면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? 이렇게 보고 다 이쪽만 쳐다보고 있잖아요. 이럴 때 상대팀이 여기에 있다고, 여기. 그러면 좀 중앙 수비수가 받쳐져서 가운데 가서 요 왼쪽 수비는 쳐지는 게 아니라 요 라인이랑 똑같이 맞춰줘야죠.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지고 내려오면 같이 내려가줘야 돼요. 그러니까 요런 움직임이 지금 볼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움직임은 우리가 수비 커버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볼이 이쪽에서 전개해서 이렇게 붙을 때 상대팀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그럼 여기서 크로스 되면은 다 이쪽만 보고 있으니까 이쪽이 다 커버가 안 되는데 볼이 넘어가는 사이에 이쪽 라이트 풀백이 붙어주는데 이 볼이 발 앞에 떨어지는데도 그냥 쫓아나가면서 커팅이 되니까 완전 툭찬스가 나는 경우에서 아까 골을 먹는 케이스가 그렇게 됐죠. 1차적으로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된 거를 다 공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수비를 놓쳤어요. 놓치다 보니까 공을 잡았을 때 이걸 뺏으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슈팅 각도만 줄여줘서 이 사람이 볼을 잡아서 슈팅 각도만 줄여주면 다음 플레이로 연결해서 골은 최소한 안 먹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볼을 뺏으려고 훅 나가니까 여기서 뚝 제껴지니까 tum찬스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비는 가장 기본적인 게 상대 공격을 지연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. 지연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수비 조직력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그 맨유랑 울버햄튼 경기 보셨는지 모르지만 울버햄튼이 공격을 당해도 마지막 순간에 요 3명, 4명의 수비수들이 슈팅 라인에 공간을 두지 않고 버텨준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때려도 여기서 맞고 나오잖아요. 중요한 거는 요 간격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것을, 측면으로 가더라도 항상 한 번에 먹지 말고 같이 쫓아가주는 역할을 하는데 가운데 있는 우리 센터 그 스위퍼가 그거를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. 그 양쪽 측면에서 볼이 여기서 놀면 이렇게 이제 수비도 올라가고 여기 그 수도파도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스위퍼가 뒤에 쳐져 있으면 이 수비는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종기 형님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. 여기 상대가 여기 있는데 내가 자신 있으니까 또 뛰어봐라. 나 또 잡을 수 있다. 그런데 여기로 넘어와서 볼이 넘어온 다음에 2대1 패스로 가면은 수비가 아무리 빨라도 수비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는 어떤 여유보다는 수비는 제일 안전주의입니다. 안전주의.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 자리로 와서 커버를 돼야 크로스로 넘어와도 내가 대처가 되고 커버가 되겠죠. 그래서 수비는 그 최종 스위퍼의 그 라인과 일직선으로 항상 양쪽 측면에서는 바라봐야 돼요. 볼이 여기서 놀더라도 여기서는 내가 마크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스위퍼가 이 라인을 보고 있다가 공이 넘어갈 때쯤에 한 번 같이 올라가줘야 이 사람이 업사이드가 되겠죠. 근데 공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올라가도 이 사람이 있으면 업사이드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항상 수비 그 4명은 그 원팀 원 시스템이에요.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세 사람 움직이고 한 사람만 빠지면은 그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아까도 제가 진짜 쭉 나갔는데 우리 이제 공격하는데 종기 형님이랑 수비 라인이 여기까지 쳐져 있어요. 그러면 그 공격 3선과 수비 1선과 간격이 이거는 뭐 거의 8, 90m 되지 않습니까? 이거는 중간이 완전히 상대팀한테 우리는 그냥 허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죠. 올릴 때는 가운데서 쫙 올려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리턴되는 걸 다시 우리가 공격으로 이어갈 수 있죠. 이거를 떨어뜨려 놓으면 가운데에서 오히려 플레이를 여유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역습을 당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공이 왼쪽에서 놀고 공이 이쪽에서 놀 때 지금 종기 형님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종기 형님이 공을 이쪽 공간이 비었잖아요. 이렇게 오버랩으로 나가줘야죠. 그래야지 크로스로 나오면 완전히 여기서 볼을 잡고 넘겨주든지 슈팅할 수 있는 찬스.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면 반대편 수비는 내가 오버랩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공간이 완전히 비어있으면은 그때 천천히만 올라가줘도 찬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
밑에 서 있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움직여주면은 상당히 플레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비 라인도 견고하고 또 조직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룰이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. 그 중에서 바뀐 거는 이제 제가 몇 개 좀 적어 왔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 먼저 이제 핸드볼 규정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핸들링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. 공식적인 명칭은 핸드볼입니다. 핸드볼 파울입니다. 그래서 핸드볼 파울 하는데 핸드볼 파울은 공격자는 무조건 붙이고 있던 뛰어오고 있던 팔에 맞으면은 그거는 핸드볼 파울이 됩니다. 근데 페널티 에리어 지역에서 수비자한테는 좀 완화돼 있어요. 수비자는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, 고의성이나 의도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는 그 핸드볼 파울을 안 줍니다. 그 페널티를 안 주는 거죠. 근데 이 의도적인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팔이 어깨 높이보다 올라가 있거나 또는 팔이 움직이거나 하는 거는 다 의도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팔이 가만히 있는데 와서 맞는 건 상관이 없죠. 근데 움직이거나 또는 넘어지면서 팔을 들었을 때 여기 맞는 거 이런 건 다 의도적으로 보는 겁니다. 근데 땅에 짚고 있는데 여기 맞는 거 이거는 의도성이 없다고 해서 수비한테는 그 핸드볼 파울이 적용이 안 되죠.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드롭볼을 옛날엔 심판이 가운데 양팀 와 해놓고 던져서 드롭볼 했잖아요. 요새는 안 그러죠. 마지막 드롭볼은 마지막 터치한 팀의 우선권이 있습니다. 그래서 환자가 발생을 했거나 어떤 상황이 돼서 드롭볼을 해야 되겠다고 주민볼을 정지시키면은 그거는 마지막 그 정지 호각을 불었을 때 터치한 팀에게 드롭볼을 주게 돼 있고 드롭을 할 때는 양팀 모두 드롭하는 선수한테 4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. 드롭볼은 바짝 붙어서 그 볼 내가 캐치해야 되겠다. 이거는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교체 선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.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제 터치라인이나 골라인으로 이제 벗어나는 것. 그리고 프리킥 시에도 수비벽이 3명 이상 섰을 때는 공격자가 거기 라인에 못 쓰죠. 최소 1m 이상은 떨어져야 됩니다. 안 떨어지고 계속 거기 서 있다. 그럼 주심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? 네. 경고가 아니라 간접 프리킥을 그 자리에서 반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간접 프리킥이 됩니다. 그러니까는 그럴 쓸 필요가 없죠. 다만 이제 두 사람이다, 한 사람일 경우에 같이 서도 무방하다.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널티킥을 할 때 골키퍼는 그 엔드라인의 발 한쪽이 반드시 터치되고 있어야 된다. 옛날에는 조금 나와 있는 것도 상관이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되죠. 그리고 킥하는 순간에 먼저 움직이는 것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 페널티 하기 전에 골키퍼가 상대팀 위협 주려고 점프해서 탁탁 받고 볼만 잡고 막 흔들고 이러는 것들도 다 안 되고 심하면 경고 조치가 되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프레시 골킥 시에 이제 바뀐 거는 페널티 에어리어를 과거에는 벗어나서 볼을 터치하게 돼 있죠. 이제는 안에서 터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다만 상대팀 공격 선수들은 페널티 에어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.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볼 터치를 할 경우에는 다시 플레이가 됩니다. 그러니까는 반드시 상대팀은 볼이 전개된 이후에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. 그건 변함이 없고. 근데 이제 이거는 지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골킥 시에 페널티 에리어 내에서 볼을 터치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룰이 이제 바뀐 겁니다. 그러니까 피파 룰이 바뀌는 것은 첫째는 빠른 진행, 지연 플레이를 방지하는 것. 두 번째는 공정성. 이 상황이 공정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것. 세 번째는 형평성. 공격자한테 유리하냐 수비자한테 유리하냐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근에 룰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시작도 이제는 코인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이긴 팀이 진영이나 골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진영을 먼저 선정했어요. 그건 룰이 그렇게 됐어요. 지금은 이긴 팀이 진영이든 골이든 선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바뀐 룰이고요. 그 다음에 스로인,
드로잉 하는 거가 조금 바뀌었죠. 드로잉 하는 거는 과거에는 요 앞에서 막 이렇게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제지를 안 했는데 이제는 터치라인에서 상대팀은 2m 이상 벗어나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던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터치라인에 서서 만약에 그 볼을 찾아냈다. 이거는 다시 드로잉 재개가 되는 거죠. 2m 이상 벗어나와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,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이 드로잉을 해서 우리 팀에서 골키퍼가 나올 때 골키퍼에서 던졌어요. 근데 골키퍼 볼을 받았어요. 이거 파울입니까? 아닙니까? 네, 과거에는 괜찮았어요. 잡을 수 있었죠. 지금은 바로 못 잡습니다. 그러면 그 잡은 자리에서 간접 프리킥 이렇게 돼 있죠. 근데 다만 골키퍼가 잡지 않고 가슴으로 트래핑을 해가지고 공을 차려다 허쳤어요. 근데 상대가 뛰어오니까 엉격거려 그 볼을 다시 잡았어요. 이거는 어떻게 돼요? 이거는 괜찮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볼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처음에 이제 가슴 트래핑에서 차려고 했다가 미스플레이가 나서 잡는 거는 그거는 그 의도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게 피파의 규정입니다. 그리고 유니폼은 반팔이든 긴팔이든 이 반팔 입고 안에 이제 그 언더 그 티도 있잖아요. 같은 색깔 또 무늬가 있으면 같은 무늬 이런 것이 반드시 돼야만 경기장에 입장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심판은 경기 전에 그런 걸 다 확인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다음에 골키퍼가 그만큼 나와서 그 82초가 골키퍼 공을 가지고 던졌어요. 인플레이 상황에서 잡아서 던져서 상대팀한테 직접 들어갔습니다. 골입니까? 골 아닙니다. 네, 노골입니다. 간접입니다. 네. 직접 들어가는 거 골키퍼가 손으로 던지는 행위로 직접 들어가는 거는 왜 간접이냐? 이게 골이 아니냐면은 그 던졌을 때 그게 제3자 누군가는 터치를 해야 됩니다. 근데 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은 골킥은 되죠. 네, 골킥은 되고 발로 킥하는 건 됩니다. 근데 손으로 잡아서 던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바뀐 규정입니다. 네, 그런 규정이고, 그 다음에 골키퍼가 볼을 잡고 이제 상대편이 붙으니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6초가 지나면 골키퍼도 간접 프리킥 그 자리에서 간접 프리킥을 상대팀한테 줍니다. 그러니까 볼을 잡고 움직여서 6초 이상 지나면 안 되겠죠. 그리고 볼을 캐치한 볼을 가지고 나와서 딱 그라운드에서 놓고 차려고 하는데 상대팀이 딱 붙어요. 그러니까 볼을 다시 또 잡았어요. 이것도 간접 프리킥이죠.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억하고, 뭐 백패스한 볼을 잡는 거 당연히 안 되고, 드로잉한 거 손으로 잡는 거 당연히 안 되고, 그 잡은 위치에서 간접 프리킥이 지연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모든 언어적 반칙, 야 뒤로 줘, 잡아, 이제 지난번에 이제 했던 거 그런 거, 그 다음에 뭐 욕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간접 프리킥을 다 주게끔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는 거는 이제 비신사적 행위라서 경고나 퇴장까지도 가능하지만 어떤 언어적 표현, 심판한테 과도한 어떤 액션, 그 다음에 뭐 요새 이거 VAR 무조건 VAR 보겠다라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그 간접 프리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 심판이 VAR을 보는 거는 딱 두 가지 조건이에요. 골이냐 노골이냐를 판정할 때, 그리고 페널티킥이냐 아니냐를 판정할 때 두 가지 경우입니다. 근데 이 두 가지 경우에 골이냐 노골이냐를 판정하는 데는 그 안에 업사이드 때 판정할 수 있고 프리킥이나 이런 반칙도 판정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은 나머지는 VJ에 다 바뀐 겁니다. 뭐 중앙선에서 백패스 큰거 단동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 바뀐 룰이죠. VAR이라는 표현, 이게 영어인데 이 축구에서 쓰는 게 세 가지가 요번에 신설됐어요. VAR, 그 다음에 RRA, 그리고 VOR,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 다 이게 비디오와 관련된 겁니다. VAR은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입니다. 그러니까 그 영상으로 보조하는 심판이죠.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것만 하게끔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VOR은 그
비디오 오퍼레이션 룸입니다. 영상 보는 룸이죠. 근데 선수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구유할 영상 분석실을 내가 들어가서 그걸 봤다. 바로 퇴장입니다. 그 다음에 심판이 보는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. 이거를 RRA라고 합니다. 레프리 리뷰 에어리어라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감독이나 선수가 와서 심판 보기에 옆에서 이러고 본다. 경고도 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. 퇴장 나갑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금 앞으로 바뀐 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. 하여튼 이런 거를 기억에 이해하시고 숙고를 하시면 더욱더 재미있을 겁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